우리가 1절에서 이제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뭐 요약 발표도 했습니다만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통신이 성공할 수 있다. 그죠? 주어진 약속에 따라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이라 부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절에서는 그러면 통신 과정에서 어떠한 프로토콜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는 그런 프로토콜들이 이제 결국은 통신 전체 과정에서 하나의 프로토콜이 아니고 여러 개의 프로토콜이 상호작용을 해서 동작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동작하는 프로토콜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프로토콜 스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음 이런 뜻이죠. 호텔의 방 중에 스위트룸이라는 데가 있죠, 그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위트룸이라는 게 뭐 스위트 그야말로 뭐 달콤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스위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방이란 뜻이죠. 그냥 딸랑 방 하나가 아니고 뭐 거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뭐 등등 그렇게 그 마치 가정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방들이 모여 있는 호텔룸을 우리가 스위트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모아놨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음악 중에도 혹시 뭐 여러분들이 그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항상 나오는 그 클래식 음악 중에 호두까기 인형이라는 그런 음악이 있죠. 발레 음악인데 그 호두까기 인형 음악이 스위트죠. 모음곡.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춤곡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전체 곡을 이루고 있죠. 거기 보면 뭐 무슨 꽃의 왈츠니, 뭐 중국인의 춤이니, 뭐 등등 그 각 그 장면별로 그 발레가 이루어지는 그 음악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아놓아서 하나의 그 곡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스위트, 모음곡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프로토콜들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한다. 그런 것들은 이제 프로토콜 스위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그런 프로토콜 스위트들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서 또는 그 기업과 상관없이 어떤 그 연구 단체 또는 뭐 기관들이 표준화를 해서 만든 그런 종류의 그 프로토콜 스위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 때 그냥 중구난방으로 만든 게 아니고 어떤 그 틀을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이제 프로토콜들이 개발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모델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레퍼런스 모델, 즉 레퍼런스라는 건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맞춰서 틀을 맞춰서 개발을 해라 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OSI 7계층 모델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전체 통신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니 이러한 기능, 이러한 기능, 이러한 기능, 이러한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정의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부분에서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기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딱 그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프로토콜들을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또는 표준화하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한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토콜 스위트란 말이 벌써 여기서 앞에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상호작용하는 그런 프로토콜들, 즉 통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개의 그 약속들이 다 미리 정해지고 그 약속을 따라서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모아서 이제 그룹핑 해놓은 것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프로토콜 스위트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프로토콜 스위트는 구현이 되기를 이제 두 가지의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다. 하드웨어적인 요소들과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하드웨어적인 요소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랜 케이블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의 프로토콜로서 정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케이블의 특성 또는 케이블의 구조 또 케이블의 그 뭐 가닥수 뭐 케이블에 연결되는 커넥터의 모양 뭐 핀의 개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뭐 각 핀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이 돼 있단 말이죠. 이건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중에 또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IP 같은 것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IP는 예를 들면 컴퓨터 시스템에서 누가 그걸 담당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OS가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랬죠. OS라는 게 뭐예요? 윈도우즈, 뭐 리눅스 이런 소프트웨어들이죠, 전부, 그죠? 그 소프트웨어로 기란 내에 그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되거나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된다. 뭐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로토콜 스택이라는 말도 나오죠. 여기에는 스위트라는 말도 나왔고 스택이라는 말도 나와 있는데 그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그런 프로토콜들의 모음을 그냥 쭉 나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전후 관계, 즉 상호 간에 이제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전후 관계를 마치 그 회사에서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 조직에 어떤 그 각 조직원들이 하는 업무들이 상호 연결되는 상호 그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나열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는 최상위에 누가 있어요? CEO, 뭐 사장 또는 뭐 그죠? 대표가 있겠죠. 그러면 대표가 결국은 그 회사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중요한 그 어떤 지표를 정하죠. 뭐 예를 들면 올해 목표는 어떤 제품 뭐 매출 얼마 달성 뭐 이런 식으로 정하면 그 밑에 이제 이사들이 그것을 위한 전략을 세우죠. 그죠? 뭐 마케팅부는 마케팅 전략을 세울 거고 또 개발부는 뭐 개발 전략을 세울 거고 그죠? 제조하는 또 그쪽에는 그 양산 전략을 세울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비스 전략을 세울 거고 그죠? 예, 뭐 그런 전략들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략에 따라서 이제 실제 액션들 예를 들면 이제 뭐 제품을 개발하는 쪽이라면 그럼 제품 개발에 있어서 그 형태를 뭐 어떻게 가져가고 기능을 어떻게 가져가고 그런 뭐 세세한 것들을 또 세우고 그럼 그거 각각에 대해서 또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자동차의 뭐 엔진의 그 출력은 얼마로 하고 그다음에 뭐 기통은 얼마로 하고 또 그 사이즈는 얼마로 하고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등등 다양한 분야에 또 해야 될 게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또 각자의 그 기술 파트들이 또 그걸 하고 또 거기서 세운 설계에 따라서 또 공장으로 넘겨서 제조 파트에서 또 그 제조를 설계도에 따라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층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최말단에 뭐 예를 들면 조립하는 그 직원들은 이제 열심히 뭐 볼트를 조이든 너트를 조이든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최종 물건이 나오겠죠. 뭐 등등 그런 식으로 사장부터 직원까지 그 각 층별로 하는 역할들이 있고 그들 간에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겠다 이거요.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계층화시켜서 그 통신의 과정을 뭐라 할까 시각화하는 것이 이제 프로토콜 스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택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방 가지고 다니면서 교재나 뭐 이런 거 넣어 가지고 다니죠, 그죠? 우리 과목은 교재는 따로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 보통 그 책을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책상에 책꽂이에 잘 꽂아요. 예, 훌륭한 학생이네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귀찮으면 책상에 이렇게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죠. 예, 그게 스택이죠. 이렇게 쌓아놓는 게. 예. 그래서 계층화된 모델로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계층화시켜서 프로토콜 스위트들을 여러 가지 그 프로토콜의 모음을 그 이뤄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계층화시킨 것을 우리가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모델화된 게 OSI 7계층이라든가 스택이죠. 네. 그다음에 TCP/IP 계층 모델이라든가 4계층으로 되어 있죠. TCP/IP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토콜 스택 이게 대표적인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살펴보면 이제 그 여러 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눠서 두 개의 계층으로 이렇게 대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OSI 7계층도 그렇고 이제 TCP/IP 4계층도 그렇고 그래서 상위 쪽의 계층과 하위 쪽의 계층으로 나눠진다. 크게 나누면 그럼 이제 상위 쪽의 계층은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실어나를 어떤 컨텐츠와 관련된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어떤 컨텐츠들을 어떤 형식으로 어떠한 그 절차에 의해서 전달을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 밑에 계층은 뭘 하느냐? 그렇게 세운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제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만 20세기에만 해도 21세기에는 별로 그런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0세기만 해도 보통 이제 옆집이나 이웃집들과 뭐 음식을 좀 나눠 먹는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를 본 적이 있나요? 봤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야, 누구야 이거 좀 옆집에 갖다 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음식이 결국은 뭐예요? 음식이 컨텐츠죠, 그죠? 그 컨텐츠를 옆집에 전달하는 것이 이제 어떤 통신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어머니가 음식을 만드시고 그거를 직접 갖다 주지는 않아요, 이웃에. 보통 누구를 시켜요? 그 자녀들을 시키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실어 나를 컨텐츠는 음식이고 그것을 주관하는 주체는 어머니죠. 그러나 실제 그것을 실어 나르는 대상이라보다 실제 그 실어 나르는 주체는 그 자녀들이 되겠죠. 그렇게 그러나 결국은 그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그 옆집에 뭐 전달이 되는 그런 식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는 그 어떻게 실어 날라졌는지, 즉 어떻게 운반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냥 시킬 뿐이죠. 예. 그럼 알아서 밑에 자녀들이 이제 운반을 한단 말이에요. 통신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과정에서도 내가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가 정해지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컨텐츠의 포맷을 어떻게 할 거고 그 포맷을 가진 컨텐츠를 어떠한 절차로 전달을 할 거고 그런 것들은 상위 계층에서 이제 정의가 된다면 그것을 실제로 이제 실어 나르는 것은 밑에 하위 계층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웹 서비스를 받아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와이어샤크로 캡처를 해서 각 계층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이어 레이어는 상위 계층은 컨텐츠, 그러니까 주고받을 그 컨텐츠들에 대한 즉 컨텐츠의 뭐 형식이라든가 그 절차라든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하위 계층의 도움을 받는다. 디펜드온이라는 건 뭐 의지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상위 계층, 하위 계층은 실제 그런 컨텐츠들을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쪽에 이제 추천을 맞추고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냐? 이제 상위 계층의 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하는 이동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여기에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은 현지인인 것 같고 이 사람은 여행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여행객이 관광지에서 현지인한테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이제 저기 카페가 어디 있는가 그거를 지금 현지인 같이 생긴 사람한테 물어보고 있죠. 근데 마침 현지인은 딴짓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 이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실어 나를 내용은 뭐냐면 카페가 어디 있냐 하는 질문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실어 나르기 위해서 내가 일단은 상대방이 나를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냥 다짜고짜 전화하고 있는데 물어보면 뭐 당연히 뭐 응대도 안 해줄 거고 상당한 무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프로토콜이지. 예. 어떠한 절차로 할 것이냐. 언제 내가 대화를 시도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프로토콜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방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를 주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뭐 사실은 excuse me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저 실례합니다만 하고 나를 주목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해야 되겠죠. 이런 게 절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 계층의 내용들이다 이거지. 어떤 절차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그럼 전달할 메시지의 그 포맷도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유럽의 한 도시에 여행을 갔는데 한국말로 카페가 어디예요? 하고 물어보면 카페 정도는 알아들으니까 그냥 카페하고 카페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음식점이 어디예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포맷을 뭐 예를 들면 내가 스페인을 갔다 그러면 에스파니어로 이제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만국 공통어 영어로 물어본다든가 그렇게 시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컨텐츠의 관점인 거죠. 컨텐츠의 포맷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표현 방식에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 계층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전달하는 쪽은 결국은 그걸 말로 할 건지 말이라는 음성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말이 안 되면 그림으로 그려서 뭐 이렇게 커피잔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이렇게 컵에 얼음이 담긴 그런 걸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건지 그죠? 예, 뭔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동 수단이 되겠죠. 전달 수단. 예, 뭐 등등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토콜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위 계층과 아래 계층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종류의 프로토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겠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뭐 역할이다 하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그 형식을 갖출 것이냐에 관련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P라는 프로토콜에서는 상위 계층에서 받은 데이터를 이제 길 안내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포매팅을 한다. 어떻게 포매팅을 하냐? 상위 계층에서 받은 데이터 앞에 IP에서 처리할 때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덧붙인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예를 들면 앞에 몇 비트는 무슨 용도, 또 몇 비트는 무슨 용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총 뭐 기본으로는 IP 같은 경우에 이제 20바이트의 그 뭐 헤더를 붙여서 그 안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각각 몇 비트씩 집어넣는다. 뭐 그런 식으로 정해 놓는다는 거죠. 그게 일종의 프로토콜이죠. IP에서의 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프로토콜이고 또 그 IP에서의 길 안내하는 것도 프로토콜이지만 그렇게 포매팅을 하는 것도 프로토콜이죠. 이게 정확하게 매칭이 돼 있어야 상대방도 이 부분은 이게 목적지 IP 수로구나, 이 부분은 뭐 소스 IP 수로구나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뭐 위치가 달라진다거나 비트 수가 달라진다거나 이러면 전혀 이해가 안 되겠죠. 상대방에서.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메시지 포맷 스트럭처 이런 거, PDU를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하나의 프로토콜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라우터가 길 안내를 할 텐데 길 안내를 할 때 필요한 게 뭐죠? 라우터에서 길 안내를 할 때 필요한 게 필요한 정보. 목적지, 주소. 목적지 주소는 라우터에 들어있을까요? 아니고 전달되는 데이터의 앞에 헤더로 붙어서 가는 거죠. 즉 물건을 내가 배달을 한다 그러면 그 물건 포장에 송장에 이렇게 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런 라벨이 붙잖아요. 그죠? 그게 저기 IP 헤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목적지 IP소 또는 소스 IP소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 주소를 보고 라우터가 어떻게 길 안내를 하죠? 이게 리옹 동네에 아는 음식점 있어요? 홍콩반점. 홍콩 반점. 그럼 거기는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네. 안내해 줄 수 있어요? 네. 그게 왜 가능하죠? 길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길 안내를 하기 위한 정보죠. 그죠? 목적지를 말했을 때 거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가면 된다 하는 그런 정보잖아요. 그죠? 그게 머리 안에 있으니까 길 안내가 가능하죠. 그죠? 그럼 라우터는 어떻게 했어요? 목적지 IP소가 어떤 것인 그런 패킷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서 이제 어떻게 길 안내를 해요? 어떤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보는 뭐라고 불러요? 라우팅. 그죠? 라우팅 테이블이죠. 라우팅 테이블이 라우터에 있어야 그걸 조회를 해서 길 안내를 하죠. 그죠? 그 라우팅 테이블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라우팅 테이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PC에도 라우팅 테이블 있죠? 어떻게 보죠? 라우트 프린트 하면 되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라우팅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이 뭐냐 이거지. 어떤 주소에 대한 길 안내니까 주소 범위. 이 주소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라 하는 정보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IP에서 어디로 가라 하는 정보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넥스트홉, 그리고 그 넥스트홉을 가기 위한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가 넥스트홉이죠. 이게 게이트웨이일 수도 있고 그냥 넥스트홉이 끝일 수도 있고, 목적지가 바로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면 넥스트홉이 끝이죠. 그러나 목적지가 같은 네트워크에 없으면 넥스트홉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 랜을 빠져나가는 게이트웨이죠. 어쨌든 그런 게이트웨이와 또는 넥스트홉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넥스트홉을 가기 위한, 여기서 버스 정류장에 가려면 여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나가야죠. 어디로 나가요? 저로 나가야죠. 그죠? 네, 그게 뭐예요? 컴퓨터에서, 엔드 디바이스에서는 그게 뭐예요? 컴퓨터를 공유기에 어떻게 연결해요? 예, 본체 랜선을 어디다 꽂아요? 그걸 공유기로 연결해서 그 포트를 우리가 랜 포트라고 부르죠? 그죠? 그럼 그 포트는 도대체 어디로 연결돼요? 컴퓨터에? NIC로 연결이 되죠. 그죠? 랜 카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물론 요즘은 랜 카드가 그냥 보드에 내장이 돼 있지만 관리상으로 랜 카드라고 부르죠. 만약 무선이라면 안 보이지만 안테나로 나가겠죠. 이 안테나도 결국은 랜 카드에 연결이 돼 있죠. 그 NIC로 나가죠. 그게 이제 경로의 본질이죠. 그런 경로의 정보들이 들어있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부른다. 그런 거죠. 그 안에 경로는 결국은 내가 여기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넥스홉, 그 다음에 그 넥스홉을 가기 위해서 이 디바이스에서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느냐는 outgoing 인터페이스, outgoing NIC 슛 합시다.